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평탄하게 내리막을 걷는 30주 이평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람 피를 말리는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고 2차전지 업황이 기본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돼야 주가 관점에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 있어 애널리스트들은 철강에 집중하지만 결국 단기 모멘텀 플레이 관점이 아니라면 중요한 사업부는 R&T나 리튬 염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2차전지 사업부 특히 리튬에 집중하며 영상을 진행할 것이고 철강, 니켈, 자회사 가치들을 모두 계산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전부 산출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난 8월과 달라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대로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와 최근 포스코에서 발표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발표의 mp3 파일이 정말 방대한데 다 들어본 소감은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당장 2차전지 업황이 매우 나빠서인지 리튬이나 니켈보다는 철강에 관심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향후 미래가치 책정에 있어 2차전지 소재 메탈 채굴 사업부의 가치는 철강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당장 단기적인 현재 가치 책정 내지는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는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 사업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판매량의 32%를 차지하는 고급 철강제인 WTP 수익성 확보가 3분기 실적 선방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인도 JSW 스틸과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신규 캐파 라인을 건설하며 서로 50% 지분을 나누어 갖는 합작 법인 형식으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포스코의 본업은 철강 사업이고 철강 사업부는 동생 캐시카우의 지위를 갖는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종훈 센터장님 말씀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전의 위상을 회복할 리가 전무한 현 시점 아무거나 잡아도 모든 주식이 황금이 되던 코로나 유동성 공급 이후 주식시장 호황기였음에도 8.3조 철강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가 겨우 시총 30조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이후에도 포스코의 철강 사업부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책정한다고 했을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강 사업부는 4배 정도의 멀티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도 합작법인 건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을 추진하는 듯 보이지만 현재 증설하는 라인들에서 발생하는 실적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을 것이고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는 몰라도 철강 사업부는 이종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이 맞습니다. 게다가 다들 익히들어 아시다시피 철강 업황 자체가 현재로서는 좋지 못합니다. 포스코 철강 매출액은 그래도 6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지만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최근 직전 세계분기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 값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철강은 어차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 다시 호황기가 온다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공급 과잉이라는 중국산 철강과 비교할 때 FEOC 세부 규정 등으로 보호받는 배터리, 메탈 소재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전 호황기 8조는커녕 영업이익 2조 달성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저는 철강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가정하에 비례식으로 4분기 매출액을 추정해서 2024년 영업이익 1.7조를 산출한 후에 업황이 바닥을 지난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에는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개별적으로 바꾸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은 약 8조 원의 밸류를 책정한 후에 오늘의 메인 주제인 2차전지 사업부로 넘어갑니다. R&T나 리튬 염호는 25,000톤 캐파를 완성하였으며 200톤 규모 초도 물량 생산 이후 램프업 진행 중입니다. 염수 리튬 2.5만 톤은 그럼 일단 당장 지금 완성이 되었고 이후 2단계 25,000톤 확장에 있어 상공정은 올해 3분기 준공 예정이고 하공정 또한 타임라인을 그쯤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염수 리튬에서 포스코는 5만 톤 생산 물량을 2026년에 시작하는 새해에는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IR 담당자의 말씀에 따르면 2025년 1월 지금 현재 시점 포스코홀딩스는 염호와 광산을 합해 6.8만 톤의 리튬 생산 캐파를 확보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9.3만 톤 리튬 생산 캐파를 확장합니다. 결국 작년 8월에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부 확장 계획은 지난번 밸류데이에서 말한 자료와 3,000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실현됩니다. 다만 몸집이 큰 기업답게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확장 자체는 잘 진행이 되지만 문제는 리튬의 판가 자체가 쉽사리 반등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튬 판가가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잠시 후에 산출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실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업 리튬 판가는 현재 저점 기준으로는 톤당 1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처박힌 적이 있으며 업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염호 리튬은 리튬의 품질이 광석형보다 매우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리튬 판가 자체가 낮다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튬 판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바닥권에서 숨을 죽이고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며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업황이 빠르게 반전되지는 않더라도 특히나 비중국 리튬의 판가는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존재합니다. IRA 법안은 배터리 광물에 있어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FEOC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 해외 우려국인 중국이 묻어있다면 IRA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서 빼버린다는 중국 리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라는 때를 벗겨내기 위해 K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으로 우회망을 쓰려고 해도 결국 이 경우에도 중국 지분이 25%가 넘는 경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의 주가 하락에 따라 이러한 사실조차 한국 시장에서는 다 잊혀진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리튬의 미래를 중국 리튬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의 리튬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리튬 판가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기에 당장은 이 논의가 중요합니다. 포스코의 염수 리튬은 동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아르헨티나 5만 톤 캐파이며 나머지 3.3만 톤 캐파는 스포디민 추출, 즉 광석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튬 사업부를 60% 영업이익률로 계산한 바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판매 단가가 채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CATL, 광산, 폐쇄 소식이 나오던 시점 수산화 리튬 판가는 킬로그램당 1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5달러에 캐서 15달러에 팔 수는 없으며 그러면 당연히 채굴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광석형 리튬의 원가 구조에 있습니다. 리튬 광산의 원가 구조를 보면 챗GPT에 물어보니 15에서 25달러 수준이라고 답합니다. 이건 GPT의 계산이며 작년 중국 춘절 무렵 킬로그램당 단가가 15달러일 때부터 글로벌 리튬 기업들로부터 불여 포함이 시작되었으니 리튬 광산의 채굴 원가는 15달러 정도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킬로그램당 원가가 15달러인 경우 광석형 리튬 광산에서 영업이익률 60%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적 계산으로 판매 단가가 37.5달러가 나와야 합니다. 즉 기준 리튬 판가는 15달러이며 판매 단가가 여기에 못 미칠 경우 적자라도 면하면 다행입니다. 즉 15달러 이하에서는 어떠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염수형 리튬인데 리튬 염호는 개발에만 9년이 소요되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은 스포디민보다 순도가 높고 고품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불순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디민 전광을 깨는 것보다 곱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킬로그램당 비용은 5에서 8달러라고 하는데 6달러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특히 저비용 아르헨티나 염호는 다른 염호에 비해서도 생산 원가 면에서 우수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율과 가동이 올라왔을 때의 가정이며 포스코 2차전지 사업부가 숨가쁘게 램프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가가 6달러라면 리튬 판가가 15달러만 되더라도 영업이익률 60%를 달성할 수 있으며 리튬 판가가 반등한다면 결국 9년이 걸린 장기 프로젝트답게 수익성 하나만큼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광석형 리튬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라서 더 좋은 편입니다. 상세한 계산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켈 또한 역시 빼놓고 볼 수 없는데 리튬보다는 중요도가 덜하기에 빠르게 훑겠습니다. 라테이트가 아닌 황산 니켈의 경우 생산 원가는 킬로그램당 8에서 12달러 수준이며 저는 이전에 판가 20달러를 책정해서 50% 영업이익률 적용했는데 니켈의 판가 추이는 리튬보다 상대적으로 평이한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에서 밝힌 계획대로 23,000톤, 48,000톤을 기준으로 최저점 판가 킬로그램당 16달러를 밸류에이션에 적용하며 생산 원가는 10달러로 책정해서 38% 영업이익률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모두 합산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나 퓨처엠까지 자회사 가치를 전부 논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계산하지 않았던 자회사들은 이전 영상 산출식과 비슷하게 산출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기준 리튬 판가가 무려 킬로그램당 10달러까지 박힌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 역시 꾸준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이번 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포스코 퓨처엠 11조, 포스코 DX 2.8조, 포스코 인터내셔널 7.3조입니다. 보유한 지분비를 반영하면 6.6조, 1.5조, 5.2조, 즉 합산 13.2조 원을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가치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켈 사업부는 지금 기준이니까 2.3만 톤 캐파 기준으로 계산하고 16달러 판가를 적용해서 환율 1,350원으로 원화로 바꾸면 4,968억 원의 매출액이 나오고 37.5%의 영업이익률 가정 시 1,863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영업이익의 성장주 관점에 다소간 보수적인 멀티플 20배수를 적용할 경우 포스코 니켈의 가치는 시가총액 3.7조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튬인데 판가가 10달러라면 광석형 리튬 광산은 수익성이 없으니 소거하고 아르헨티나 염호 캐파를 현재 2.5만 톤 캐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식은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고 영업이익률 40% 가정 시 1,350억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멀티플 20배수로 책정하면 2.7조의 현재 기준 아르헨티나 염호의 가치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가치만 가장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27.6조 원의 시가총액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리튬 판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국면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각종 트럼프 개항과 증권사 찌라시에 따른 공포감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 또한 28조보다 약간 낮은 22조 원 무렵에서 행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식의 타당성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수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인 20달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워낙 업황이 나쁘다 보니 40달러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리튬의 판가는 사실 윤석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반등을 시작한다면 가수효까지 달라붙으며 20달러는 거의 스치듯 지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판가 변동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계산합니다. 올해 연말 5만 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캐파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사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염수 5만 톤에 광석형 4.3만 톤 역시 15달러를 넘으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률은 염수형 70%, 광석형 25%입니다. 그렇다면 리튬 채굴 사업부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잡한 산출 근거를 생략하고 염수 9,450억, 광석 2,900억 원입니다. 합산해서 약 1.2조 원의 영업이익이 리튬 사업부에서 발생하며 멀티플 20배수로 시가총액을 가늠할 경우 리튬 단일 24.7조 원의 시가총액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니켈 사업부 역시 48,000톤으로 약 2배 캐파 확장 시 7.4조 원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으며 여타 포스코홀딩스 다른 사업부의 가치를 더한다면 시가총액 53.3조입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 자사조소가 4%를 반영할 경우 주당 67만 2천 원입니다. 리튬 판가가
$20까지만 회복해줘도 아르헨티나 영어가 완성되었기에 충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회사의 가치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판가가 $40에 이르게 될 경우에 영업이익은 같은 계산식 사용 시 염수 2.3조 원, 광석 1.45조 원으로 합산 3.75조 원의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멀티플 20배수를 적용한 후 다른 기업들의 지분 가치와 합산 시 103.62조 원의 시가총액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리튬 판가가 $40까지 오른다면 이는 곧 업황의 반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퓨처엠, DX 인터내셔널 주가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분 가치가 13.2조 원이 아니라 2배가량 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10조나 120조 원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수적으로 103.62조 원만 놓고 본다면 자사주 소각 반영 시 주당 약 130만 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후에도 30만 톤까지 리튬 전체 생산 캐파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적 관점에 멀티플 20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고 했을 때에는 30만 톤으로 계산식을 세우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떻게 계산기를 돌려봐도 워낙 강력한 사업부를 가진 기업이고 주가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사업부 확장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암울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세한 계산식의 이유는 추락한 리튬 판가에 따라 업사이드를 재조정하고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의 변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산출한 계산식은 전부 공개를 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생산 원가를 수정하신다거나 생각하시는 리튬 판가를 자유롭게 산입하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튬 판가의 반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판가 디커플링이 발생한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은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 방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 또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무시하는 포스코의 영호 리튬은 준비 기간이 무척이나 길었던 만큼 수익성이 충분히 훌륭하며 특히 비중국권에서 영호 리튬의 가치는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수익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핵심은 리튬 판가의 반등이며 대형주답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반전되어야 큰 수익의 기회를 노릴 수 있어 시간은 좀 오래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을 계속 관리하고 배당에도 적극적이다 보니 장기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고 파멸적으로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 떼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이며 리튬 판가의 반등과 2차 전지 업황의 반전 시 큰 수익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은 제가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시점이 아주 멀다기보다는 북미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 물려있는 분들께서는 트레이더가 아닌 정말 장기 투자가답게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느린 마음으로 변동성에 침착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주기적으로 회사에 이슈가 있다면 팔로우하며 채널과 제 개인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노력을 갈아넣은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공지글을 남겼지만 저는 올해 설을 기점으로 또 크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